오늘 카카오 주가의 배신, 국민주에서 역적주로 변신하는 과정을 지켜본 소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석에서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물린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장례식, 결혼식 같은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 중 주식하는 사람 치고 카카오 그룹주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만한 게 한때 카카오톡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가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죠. 카카오는 2021년 4월 액면 분할 후 시가총액 6위까지 오르고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주주는 2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주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이은 알짜 사업 쪼개기 상장으로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상장 1개월 만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주식을 단체로 매도해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게 됩니다. 결국 카카오 이름 달린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3개 회사를 연이어 이제 상장했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는 기회가 됐겠지만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가 3번 연속 이제 그것도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벌어진 셈입니다. 2020년 9월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카카오뱅크, 2021년 11월 카카오페이를 이제 상장시켰죠. 상장일 이후 한참 올라가던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는 카카오게임즈는 11만 6천원, 카카오뱅크는 92,800원, 카카오페이는 24만 8,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1월 19일 종가 기준을 보니까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22,600원, 카카오뱅크는 28,400원, 카카오페이는 52,000원으로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만약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복구하려면 주가가 4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말이 이제 주가가 4배지 이런 대형주가 4배까지 올라가려면 어지간한 호재가 있거나 장기간 기다려는 이제 시간 투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가 이제 회복되려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잃었던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를 또다시 이제 상장하려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근데 재벌은 걔 못 준다고 좀 잠잠해지면 또 언제 알짜 회사를 하나씩 쏙쏙 빼내서 상장시켜 카카오 주주 물먹일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회사 하나씩 빼서 상장하는 동안 카카오 주식도 내리막을 달렸죠. 2021년 7월 17만 3천원 까지 올랐던 주가는 2023년 말 35,000원 선까지 마이너스 80%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고 내려온 거죠.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카카오 주식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80%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카카오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런 쪼개기 상장이 이제 연이어 문제가 되면서 카카오가 이제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쪼개기 상장은 기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IET 이런 회사들이 이제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에서 이제 분할할 때 물적 분할을 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제 이익을 침해했다라는 이제 논란이 이제 일었던 거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쪼개기 상장에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분할한 이제 회사의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이제 100%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이제 분할하는 거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구성과 동일한 비율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쪼개진다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뭐 기업 가치나 주주 권리나 이런 것들에서 침해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은 좀 다릅니다. 물적 분할은 회사가 100% 보유한 지분인 회사인데, 그 신설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이게 기존 주주 입장에서 완전 물 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아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스퀘어를 분할했던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핵심 사업인 배터리를 분리해서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합니다. 이후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면서 LG화학 주식은 배터리 사업을 뺀 가치로만 평가받게 되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물적 분할로 끌어모은 신규 자금과 분할된 회사의 성장을 기존 주주와는 함께하지 않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과 지주사를 이제 분할하면서 6대4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기존 주주는 분할된 신규 회사 주식 비율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신규 상장을 위한 물적 분할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한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이제 핵심이었는데,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되고 그게 이제 별도로 상장하게 되면서 배터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별도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는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국내에서 유독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도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애플,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자회사를 상장하는 양아치 짓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만약에 구글을 따로 상장한다면, 애플이 휴대폰 사업부만 떼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상장을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서 상장을 한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따로 떼어서 별도의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전체와 맞먹는 회사들이 자회사 없이 한 개 종목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됩니다. 2021년 기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2,404조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2,400조 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알파벳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지금 현재 애플로 기업 가치가 3,900조 원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재 애플과 비슷한 3,900조 원 수준까지 이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44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미국 시총 1위 기업 애플 같은 경우는 8.7배나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애플이 이제 2023년에 이제 따라잡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까지는 애플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삼성전자가 낮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900조 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45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두 회사의 차이는 2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차이가 날 만한 회사인가? 매출이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럴 만한 차이는 아니지만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던 쿠팡은 공모 당시에 시가총액이 71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마트 시가총액이 4.9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평가받는 차익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쿠팡으로 유입된 자금이 5조 원. 그 5조 원으로 이마트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1월 기준 쿠팡은 현재 35조 원, 이마트는 1.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배송 물류 창고를 가지고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지의 이마트 그 매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보면은 이마트가 쿠팡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 가치는 이렇게까지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한 이유기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뭐 지금 이제 외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아마 남북이 이제 분단되어 있는 지금 북한 리스크가 이제 뭐 크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업 오너 리스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금 뭐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은 주주가 아닌 오너의 이익을 이제 우선시하는 이런 기업 문화 때문에 한국 기업의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배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인색한 이유도 오너 자체가 가진 지분율이 이제 낮다 보니까 배당을 하면은 엄한 주주들만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주가 엄한 사람인가요? 이런 이유로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익 빼돌리기로 이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통행세 받기, 뭐 빨대 꽂기, 뭐 이런 용어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 이익을 이제 자회사로 빼돌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현실에서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수십 년간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며 성장하는 회사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얘기를 하다 좀 멀리 왔는데, 카카오가 더 이상 주주를 호구로 여기지 않는 기업으로 장기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수십 년간 대항마가 나오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이 플랫폼에 다양한 이제 편의 기능들이 이제 결합되면은 그 시장 영향력은 뭐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중간중간 진짜 뻘짓하는 것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기 매매 차익을 이제 노리지 않는 이상은 카카오 주식을 쉽게 손대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카카오도 정신 차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많이 펼치는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열렬한 응원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